자, 안녕하세요. 마저스키입니다.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테마주인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해보죠. 네,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신라젠입니다. 야, 신라젠 지금 이 신라젠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신라젠. 결국 신라젠의 승리자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주주 분께서는 집을 샀고 60억짜리인가? 집을 샀고 그리고 이제 전무라는 사람은 16만여 주인가? 주식을 그걸 미리 팔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6만 주면 야, 이 결과 나오기 전에 말이죠. 굉장한 돈의 가치일 겁니다. 그 정도면. 네, 아마 그 전부터 꾸준히 팔고 있었을 거예요. 고평가 됐을 때 팔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코오롱 티슈진과 성격이 좀 다르죠.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박살난 거고, 얘는 이미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같은 경우도 한 600억, 800억인가 날리게 생겼어요. 지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야, 800억이 걸려 있는데 야, 어떻게든 좀 방어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미 결정이 나갔고, 그것도 참 과감한 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가 많이 됐어요. 아무튼 이 신라젠도 이것도 돈 담근 사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아까 보니까 전업투자자방 그 카카오톡 방 이제 있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거기 카톡방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올리셨더만요. 이거 20억인가 손실 난 거 저도 봤습니다. 야, 이 종목에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재료가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신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지금 2차 파동 가면 대박이겠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또 지금 발생을 했고, 또 오늘 삼룡물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었어요. 이 종목 상한가 찍었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가 찍었는데, 아무래도 저의 판단으로는 이 삼룡물산에 수급이 다 몰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사실은 전고점 뚫은 게 좋아요. 좋은 소식인데, 이 전고점을 뚫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좋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든다라는 또 단점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은근슬쩍 뚫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그냥 뚫어버렸어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갭까지 띄었어요. 그래서 단기 강세는 전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단기 강세. 삼룡물산 뭐 어거지 부리면서 이렇게 파동 일으키면서 간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억지로 올린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못 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무조건 전고 뚫었다라고 해서 달려들면 또 쉽게 급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와중에 미스터 블루 역시도 삼룡물산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지고 있었고요. 아직은 이제 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서 매수와 매도의 부딪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 그대로 그냥 계속 흘러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팍스넷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심각하게 밀어버렸죠, 밑으로. 예, 이게 저항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저항 부근에서는 이런 커다란 움직임들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저항 부근에서는. 그래서 앞에 매물을 한번 이렇게 부딪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움직임에서 방어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방어를 좀 해주면서 다시 오를 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어요. 팍스넷 일단은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좀 가져갈 겁니다. 오르려고 하면 또 밀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바이오주, 인트로 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삼성제약,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참 지금 바이오가 큰 회사가 두 군데가 두들겨 맞아갖고 박살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바이오 회사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또 좋은 움직임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건 제가 알테오젠 차트를 먼저 봐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제대로 된 어떤 큰 시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최근 움직임에서는 꽤 깊숙이 밀어냈습니다. 그죠? 이 밀어낸 움직임을 다시 뚫으면서 간다라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서 좀 보합권으로 가줘야 돼요. 수급 들어온 건 긍정적인데 이 뒤로 보합권으로 가줘야 되고, 셀트리온은 그냥 쳐다볼 필요가 없는 주식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얘도 이제 신라젠과 같은 어떤 상황인데 지금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요. 네, 이 이탈한 이 무거운 주식을 다시 끌어서 오르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료나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친구가 램심하죠. 유럽으로 뭐 판매되고 막 이런 기사 막 떴는데도 안 올라요. 그래도 안 오르는 주식이에요, 이게. 막 뭐 유럽으로 진출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해도 안 오르는 주식. 그러니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런 건.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삼성제약이라든지, 체리브로는 이건 닭 관련된 거겠죠? 네, 닭 관련된 주인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체리브로 저항이 계속 생기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 뚫으면서 오늘 밀어내갖고 장악을 했습니다. 3,000원대 좀 장악하는 걸 보고 싶네요, 이 주식이. 네, 그리고 SN텍은 어제 하한가 맞았는데, 이거는 하한가를 왜 맞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무중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명확한 어떤 이유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대주주가 아마도 물량을 많이 던진 주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핏. 네, 이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앞서 제가 말한 것들이고요. 이제 한물 간 애들을 한번 보죠. 아진산업도 사실 한물 갔는데 뭐 우리 아까 전에 그 삼룡물산도 사실은 아진산업처럼 죽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진산업도 아직은 단정짓긴 이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움직임에서 못 가면은 뭐 그냥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주목받은 종목들이 뭐가 있죠? 볼게요. 순위권을 종목들.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현성발타도 참 꾸준하네요. 올라가는 게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런 종목은 제가 어떻게 잡으라고 했죠? 지금 얘가 지금 이달 들어와서 이 주가 갖고 장난치는 게 너무 심해요. 보시다시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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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랗겠다 올랐다 올랐다 계속하죠. 이 종목은 밀리면 또 오릅니다. 이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래서 지금보다는 약간 잊혀질 때쯤에 쟤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게 괜찮아요. 잊혀질 때쯤에. 그 정도로 좀 이게 감각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우리들 휴 브랜드 좀 떴는데 뭐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여력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늘 관종으로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휴브레인도.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어쨌든 큰 폭 상승이 좀 했던 거는 희망적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힘 들어왔으면 이제 추가 랠리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참 이 국내 증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트윗으로 이날 제가 폭락했을 때 추가타 하락을 좀 예상을 했잖아요. 이날 종목이 다 빠지고 힘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럼 다음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이너스 4%까지 뺐으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떨어지는데, 장이 끝나고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로 뭐 트위터였나요? 아무튼 대화에 대한 어떤 속보가 떴어요, 기사가.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른 거고. 참 이런 거 보면 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야, 이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너무 이게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뭐 2%고 4%고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고요, 이 주식 시장에.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좌우되는 시장이라니 좀 서글프기도 하죠. 단단하게 좀 자금이 단단하게 묶여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우리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주식 시장을 평가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만이 움직여서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큰 돈들, 큰 자금들, 애널리스트들, 투자 자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국의 어떤 증시를 바라보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거 조금씩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 한 3개월 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섣부르게 어떤 거를 막 이거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이런 차원은 이제 끝났고 이런 차원은 벌써 끝났고요. 그 뒤로부터 쭉 3개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폭락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부근이니까 지금 한 달 지났거든요. 폭락한 지 한 달?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2개월 더 보겠다라는 거예요. 2개월 정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든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단순 심리만 발동을 하거든요. 저평가된데 들어갈까? 좀 올랐는데 그냥 팔까?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사고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 설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섣불리 어떤 종목을 장투로 가져가거나 그런 판단들은 좀 오류를 갖고 올 수 있죠. 자, 참고하시고 마치겠습니다.